안녕하세요. 단도박 이선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제가 단도박 이선생이라는 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한 번도 안 다뤘던 주제인 것 같은데요. 도박 중독자 가정의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외동인 분들일 경우에는 제외가 되겠죠. 보통은 형제들이 한 명이나 두 명 정도는 있는 경우들이 많을 거고요. 그 형제들과의 관계 개선이 매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영상을 좀 시청을 하셔서 부모님들이 올바르게 대응을 좀 하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 가정에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형제가 3남매가 있다고 칠게요. 그리고 그 중에서 둘째가 도박을 하고요. 나이는 20, 30대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도박 문제가 뻥 터졌을 경우에, 그 한 명만 도박 문제가 있을 경우에 부모님들은 그 도박자에 대한 집중이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대리변제는 당연히 초반에 이루어졌을 것이고, 도박 문제가 심할수록 부모님들이 이 형제에 대한 관심과 집중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 다른 형제들이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말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왜냐하면 누가 봐도 당연히 그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테지만, 이 형제들도요, 부모가 자기들에게 관심을 갖기를 나이가 어릴수록 더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즉시 말할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참고 그 상황을 지켜볼 겁니다. 특히 대리변제에 대한 금액과 그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당연히 가정의 경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그거를 몸소 느낄 수밖에 없죠. 제일 그 형제들이 싫어하는 것이 어떤 점이냐면, 부모님들의 힘든 괴로운 그 고통 때문에 그것을 보고 있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도박자가 마치 우리 부모를 공격하고 우리 부모를 힘들게 하는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상처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 형제가 그 형제들에게 경제적인 상처를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데 이 도박 중독자의 문제로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운이 되고,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매일 울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시고,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를 나가신다거나 부모님들이 육체적 고통까지도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면, 그 분노는 아마 상상을 초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그 형제들이 일단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둘째가 이렇게 도박 문제가 있고, 경찰서를 들락날락 거린다거나 집에 막 그런 빨간색으로 적혀 있는 채권 추심 용지가 날라오고 이러면, 다른 형제들이 당연히 부모님을 이해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마치 이제 장애아가 있는 집에 안에서 느끼는 형제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장애가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부모님이 사방팔방 뛰어다니시겠지만, 그 형제들 역시도 나에게 부모의 관심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부모의 어떤 그 감정도 그대로 전해지기 때문이죠. 그렇게 사이가 멀어지고 더구나 이제 굉장히 상처를 줬을 경우에 도박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웬만해서는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는 회복이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쵸? 도박 문제가 회복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도박 문제가 해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이 그 형제와 상처 때문에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형제의 상처는요, 그때서야 부모님 입장에서도 그 형제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른 형제들은 결혼의 타이밍도 놓칠 수가 있고요. 어떤 부모의 도움도 받지 못해서 그게 상처로 많이 남아있는 경우도 많고요. 심지어는 부모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박 중독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공동의존이 연결이 돼 있다고나 할까요? 그러면은 이제 그 아닌 형제들은요, 그 부모에게 서운함을 느끼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랑도 안 보는 사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흔하게 많죠. 한 번만 더 그 도박자를 도와주면 엄마 아빠는 나랑 인연 끊을 거야,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또 도와주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형제들은 굉장한 배신감을 느끼고 이제 도박자와 그 부모와 아예 이제 분리를 시키려고 스스로 인연을 끊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되게 많이 받는 경우가 있죠. 자, 여기서 중심을 잡아줘야 될 부분들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은 도박자의 부모이기도 하지만 다른 형제의 부모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대리변제,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지 마시고요. 과도한 관심이나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을 대신 져주는 그런 행동들을 하시면 안 되고, 그럴수록 더 다른 형제들에게 있어서 부모의 역할을 충실히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도박자가 회복을 하고 돌아왔을 때 이 가정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외국에서는요, 이미 중독 가정의 자녀나 중독 가정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만들어서 낸 책들이 많지만 한국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국 책을 번역한 부분들을 많이 봐야 되는데, 뭐 지금 한국에는 제가 알기로는 요 두 가지 책이 나와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두 책 다 매우 내용은 훌륭한 걸로 제가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번역본들이고요. 어쨌든 한국의 문화적 특성은 더욱 그런 문제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중독이라는 문제가 한 가정에 생겼을 경우에 우리가 처음 느끼는 부분들은 돈 문제, 경제적 부분, 그 다음에 법적인 부분 정도, 이것을 다루는 게 전부인데, 사실은 더 매우 깊숙이 우리 가정에 스며들어서 관계에 그렇게 큰 문제들을 끼치게 됩니다. 이 관계에 한번 금이 가면은요, 중독 문제가 단순히 그 행위에 멈춤이 온다 할지라도 이 관계는 잘 회복되지가 않거든요. 자, 오늘은 중독 가정의 자녀들, 특히나 중독 가정의 형제들의 관계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말씀드렸으니까요. 혹시나 그런 문제가 지금이라도 생각되시는 분들은 부모님께서 그 중독자가 아닌 다른 형제들에 대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